그렇다면 정배우 채널하고 이슈 선생 채널도 올리지 않은 음악 저작권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이게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빨구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요새 창현의 거리 노래방 영상 대량 삭제와 어그로 그리고 창현의 거짓말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조사하던 도중 저작권 해명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저작권료 잘 내고 있습니다 유유 해명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 20분 내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정리도 못하고 증거를 보여주며 잘못 없다고 결백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작권료 내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해명 영상을 보시면 13만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가 실추정 수익인데, 여기서 5만 6천 달러가 음방 저작권료 그리고 송출료 등등 빠져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거짓말한 증거라는 겁니다. 유튜브 수익 시스템은 저작권료를 알아서 차감해서 수익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야 배우야 네가 뭘 하냐, 너는 17만 학고 유튜버고 창현이 240만 유튜버잖아, 이런 개소리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저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 정산 시스템이라서 내가 모르고 있었나 하고 주변 유튜버분들하고 MCN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저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 유튜브는 저작권료를 차감해서 정산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유튜버의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1000만 2000만 유튜버도 똑같이 그딴 걸 해준 적이 없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5만 6천 달러가 차감돼서 들어온 게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개소리인지 증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의 저번달 수익입니다. 총 광고 발생 수익이 5,200달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감된 실제 추정 수익이 3,300달러고요. 유튜버 이슈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총 수익 970달러, 추정 수익 560달러로 창현님의 채널과 차감되는 게 퍼센트가 비슷하죠. 그렇다면 정배우 채널하고 이슈 선생 채널도 올리지 않은 음악 저작권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이게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창현님은 아프리카부터 방송한 지가 6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만 유튜버답지 않게 계속된 거짓말을 했죠. 1차 해명 영상에서는 무슨 대기업의 갑질이다, 꿈꾸는 친구들 어쩌고저쩌고 헛소리하고 있고, 2차 해명 영상에서는 그 갑질이 거짓말 억울했다고 자백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 수익 차감 시스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요. 창현님은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240만 유튜버가 아니라 2만 4천명 유튜버의 해명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는 창현님의 말을 처음부터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창현님은 거짓 자살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당시 창현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복무 공공기관에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고 수익 활동을 허가받았는데, 실제로는 외제차가 2대나 있고 수익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문제에 민감한 시청자들을 항의를 했고, 창현은 사과문까지 남겼지만 반응이 싸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데 몇 주 다시 방송에 복귀해 이제 군 문제가 없다며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라고 나무위키에 나와있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100% 사실이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 당시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4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음마의 광팬이었거든요. 오빠 핸드폰 좀 빌려줘 해서 빌려줬는데, 내 폰으로 별풍 100개 충전해서 음마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지희야 잘 사냐? 그리고 추가로 친한 지인인 철구님과 용는님도 창구라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창현은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라는 발언을 장난식이 아닌 진지하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한 개의 음원에는 저작권자가 작사, 작곡자, 실현자, 음방 제작자 3가지 파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파트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곡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작권 신탁관리협회가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저작권료 및 저작권 문제를 대행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습니다. 창현님의 영상에서 저작권협회와 레이블 회사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린 신탁을 말한 겁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서는 창현 거리 노래방 영상 삭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계약 문제겠네요. 문제가 되었으면 저작권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삭제 요청을 했다고 기사를 썼겠죠. 평소에 창현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본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상황에서 촬영한 기존 저작물에 대해 단순히 반주 회사와의 조율 때문에 영상을 내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2018년 10월 16일 방송 영상에서도 금연 저작권협회 레이블 회사의 지원으로 저작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했고요. 창현님이
저작권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거리 노래방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이 불펌하면 바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으니까요. 피해를 보면 못 찾는 성격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BJ들이 여러 명이기도 했죠. 해명 영상에서 금연과 2차 저작물 사용 허락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띄워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반죽 회사와의 조율이라면 2차 저작물 사용이 주된 사항일 텐데 사용료가 싸냐 비싸냐 합리적이다 부당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보다는 꿈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돈만 밝히는 대기업의 횡포다 라고 했었죠. 단순히 비즈니스 조율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완빙의해서 꿈나무들을 팔아먹고 대기업의 횡포라고 어그로 끌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월 1억씩 벌면 대기업이죠. 1차 해명에서는 본인 소개를 했던 건가요? 상현님이 이완입니까? 시청자들이 개돼지 호구예요? 대충 해명하면 그런갑다 하고 멍청해서 대충 계속 거짓말하면 넘어갈 줄 안 겁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다? 3차 해명 영상을 올린다면 어디가 거짓말인지 찾아보시오.